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대장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죠. 대장암은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생활, 식습관이 오랜 시간 방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위주의 식습관을 길러야 하고요.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의료계에서 대장암에 좋은 음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이미 각종 임상시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 항암제입니다. 한국인삼공사 표준품질연구소의 곽희성 박사팀은 암을 유발한 쥐를 4그룹을 나눠서 홍삼과 항암제의 항암 효과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박사팀은 1그룹은 소용량 항암제, 2그룹은 고용량 항암제, 3그룹은 홍삼, 4그룹은 홍삼과 소용량 항암제를 같이 투여해봤습니다. 그 결과 소용량 항암제만 투여한 그룹은 생존율이 20%에 그쳤지만 홍삼과 소용량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그룹의 생존율은 무려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홍삼만 투여한 그룹과 고용량 항암제만 투여한 그룹은 생존율이 40%로 같았는데요. 이 놀라운 결과는 홍삼의 항암 효과가 고용량 항암제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 윤택구 전 원자력병 원장도 실험을 통해서 홍삼이 뛰어난 항암식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그는 500마리의 쥐를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발암물질만 투여하고 다른 그룹은 발암물질과 홍삼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뒤에 경과를 지켜본 결과 홍삼 성분을 함께 투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간암 발생률이 무려 75%나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해냈죠. 한편 이집트 국립연구소의 모사드 박사 연구팀은 홍삼이 90% 이상의 간염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서 간염과 간경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홍삼을 투입하고 간염 바이러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수가 남성은 92%, 여성은 42%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차병원 정동혁 교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홍삼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임을 확인했는데요. 정 교수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고지혈증 환자 10명에게 2주간 매일 홍삼을 복용시킨 결과 홍삼 복용 전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홍삼은 대장암, 간암, 고지혈증 등의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각종 실험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홍삼정, 홍삼 분말, 홍삼 액기스 등 많은 홍삼 제품들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홍삼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찜통으로 홍삼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삼의 흙이나 이물질을 칫솔이나 깨끗한 수세미 등을 이용해서 씻어내세요. 씻기 전에 수삼을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 놓으신 다음에 양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씻습니다. 흙탕물이 나오면 소쿠리에 수삼을 부은 다음에 다시 물을 받아서 양손으로 문질러 씻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너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홍삼을 만들 때는 뇌두를 떼어내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찜통에 넉넉히 물을 부은 다음에 인삼을 가능하면 서로 겹치지 않게 넣고 약한 불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끓는 물이 인삼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합니다. 약한 불로 계속 5시간가량 인삼을 수증기로 찝니다. 이때부터 인삼이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때 찜통 내의 온도는 9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완전히 익힌 인삼을 채반에 뿌리를 잘 펴서 널어 통풍이 잘 되는 곳, 햇빛이 좋은 곳에 뿌리를 잘 펴서 말립니다. 건조되면서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햇살과 밤이슬을 맞으면서 반복 건조하면 홍삼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2일 정도 건조한 다음에 한두 개의 굵은 뿌리를 제외한 나머지 잔뿌리들은 모두 떼어냅니다. 동체 인삼은 일주일가량, 뿌리 인삼은 3-4일가량 건조합니다. 이것이 홍삼과 홍미삼이 됩니다. 특히 동체 홍삼의 경우 속까지 잘 건조됐는지 몸통을 절단해서 확인하거나 입으로 꼭 물어서 잇자국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건조가 덜 되면 보관 중에 상하기 쉽습니다. 홍삼은 건조 과정 중에 말랑말랑할 때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놓거나 한두 뿌리씩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전지가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떼어낸 홍미삼은 적당량씩 끓여서 홍삼차로 드시거나 분말을 내서 홍삼 분과 꿀을 1:1로 섞어놓고 적당량씩 홍삼차로 타서 드시면 됩니다. 분말은 각종 육류 요리에 이용하시면 고기 냄새도 없어지고 맛도 향도 좋아집니다. 생선 비린내도 많이 없애줍니다. 잘라진 작은 홍삼 편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실 수도 있고요. 홍삼은 건조 과정이 꼭 있어야만 홍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조, 숙성 과정이 있어야 유효 활성 성분이 변해서 홍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찜통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전기밥솥으로 홍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깨끗이 씻은 수삼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온이 가능한 전기밥솥에 넣어서 취사를 눌러줍니다. 이때 물은 따로 넣을 필요가 없고요. 혹시 걱정이 되시면 한 잔 정도의 물은 부어주어도 됩니다. 약 20-30분 후에 취사해서 보온으로 넘어가는데요. 보온 상태로 그냥 하루 정도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보온으로 놔둔 지 하루쯤 지나면 전기밥솥의 뚜껑을 살짝 열어주세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살짝 받쳐서 약간만 열리게 두면 됩니다. 한 24시간 정도 놔두면 밥솥 안에 찐 인삼이 윗부분은 많이 말라 있을 겁니다. 이때 약간 덜 마른 밑부분과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로 채반에 뿌리를 잘 펴서 널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 햇빛이 좋은 곳에 뿌리를 잘 펴서 말려주셔도 되고요. 또 그대로 밥솥 안에 하루 정도 더 놔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건조가 아주 쉽게 됩니다. 완전히 마르면 홍삼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홍삼을 만들어 드셔도 판매되는 완제품보다는 덜하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능으로서는 가성비가 꽤 좋다고 할까요? 저도 찜통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색깔도 그대로 나오고 맛도 확실히 홍삼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찜통이나 전기밥솥 또는 가정용 홍삼액 제조기로 집에서 홍삼을 만들어 보세요.